처음 보는 사람에게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나이 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사 몇 마디 하고 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케이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23이요 처럼 딱 말하던 사람이 30대가 지나면 30 좀 넘었어요. 아직 40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이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부담 없이 받아치고 또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정확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드는 게 서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자신의 나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23살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이제는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제 나이를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곧 40입니다. 40 조금 넘었어요. 아직 50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묻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몇 년도 생이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80년생이에요. 저는 87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말하다 보면 한국의 나이 문화에서 가장 헷갈리는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빠른 년생이에요. 빠른 년생은 간단히 말하면 1월 또는 2월에 태어나서 원래 학년보다 1살 위 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 다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이 친구들 모임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2월에 태어난 민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2월생이라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해에 태어난 지수를 만나요. 지수는 8월생인데요. 민수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나이도 같지만 지수가 한 학년 어려요. 이런 경우 민수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보다 한 학년 위니까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럴 때 오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동갑이니까 이름 부르며 친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때때마다 다릅니다.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은 학교를 다닐 때는 오빠라고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사회생활 시작하면 친구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에서는 족보가 꼬였다라고 표현해요. 나이의 질서가 갑자기 복잡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1시간 내내 몇 년생이야? 빠른이야? 학교는 언제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빠른 연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 헷갈리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3년생부터 빠른 생일이 폐지되어서 이제는 1월, 2월 생일이어도 학교를 빨리 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제 또래의 사람들은 아직도 만나면 빠른 생일을 따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숫자부터 확인할까요? 마치 사람보다 출생 연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꽤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국어의 존댓말, 즉 높임말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와 높이를 먼저 정해야 해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보통 존댓말을 써야 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쓰기도 하죠.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존댓말이 안전하지만요. 문제는 나이를 모른 채 말을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요를 붙이면 되나? 더 높여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에 더 가까워요. 당신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의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이가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유교 문화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유교에는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유교 문화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린 사람을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가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연장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 관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배려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계의 규칙이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에서 나이를 묻는 건 사람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대화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하나의 문화적 절차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늘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나이 문화가 항상 존중으로만 작동하진 않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때때로 권력이나 계급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권위적으로 굴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보다 어리네? 그럼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하지만 이건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도 없이 경계를 넘어가는 무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언을 쏟아내죠. 한국인들도 이런 태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순간 나의 질문은 존중을 위한 확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아래에 두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건 한국 문화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무례함일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싫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한국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부작용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나이는 한국어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GPS 같은 도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GPS가 여러분을 조종하게 두지는 마세요. 나이는 예의를 갖추기 위한 참고일 뿐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혹시 한국에서 나이 때문에 겪었던 황당했던 일, 불편했던 질문, 또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은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댓글로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